당신은 어떤 리더를 따르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었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얻어 다시 일어서는 덕의 영웅 유비. 세상의 비난을 받더라도 오직 능력과 실리로 천하를 제패하는 패도의 영웅 조조. 그리고 압도적인 지혜로 판 자체를 뒤엎어버리는 지의 영웅 제갈량.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 가장 혼란했던 시대에 던져진 이 세 가지 리더십,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가장 위대한 질문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북임팩트입니다. 방금 들으신 세 명의 영웅,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에게로 향하시나요? 흥미롭게도 이들의 선택 속에 오늘날 당신의 비즈니스와 커리어, 인간관계를 관통하는 놀라운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1800년의 역사를 관통하는 이 거대한 지혜, 삼국지의 핵심을 완벽하게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때는 400년 영광의 한나라 말기, 나라는 뿌리부터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황제는 허수아비였고 십상시라 불리는 황관들이 국정을 농단하며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있었죠. 살기 힘들어 못 견디겠다. 결국 백성들은 노란 두건을 머리에 쓰고 들고 일어납니다. 바로 황건적의 난이죠. 이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국 전역에 숨겨진 영웅들이 드디어 역사의 무대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도원결의 뜻으로 뭉친 형제들입니다. 그 무렵 탁현의 어느 마을, 한숨을 푹푹 쉬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돗자리를 짜서 팔며 가난하게 살고 있었지만 그는 사실 한나라 황실의 후손 유비였습니다. 그에게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따뜻한 눈빛과 천하를 품을 듯한 덕의 풍모가 있었죠. 하지만 돈도 힘도 없는 그는 그저 한숨만 쉴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우레와 같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내 대장부가 나라가 이 지경인데 한숨만 쉬고 있다니 부끄럽지 않소? 돌아보니 표범 같은 머리에 제비 같은 턱,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거한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장비였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의리의 사나이. 여기서 재밌는 TMI 하나. 흔히 장비하면 술 좋아하고 싸움만 잘하는 단순한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사실 그는 엄청난 자산가 집안 출신의 시와 그림에도 능한 반전 매력의 뇌생남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삼국지는 알면 알수록 이런 매력적인 인물들이 넘쳐납니다. 유비는 그의 기백에 반해 함께 주막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주막에서 술을 마시던 중 또 한 명의 비범한 사내가 들어옵니다. 불타는 대추빛 얼굴, 봉황처럼 날카로운 눈, 그리고 배꼽까지 내려오는 아름다운 수염. 바로 관우였습니다. 그는 무려 9척의 키에 한눈에 봐도 엄청난 기세를 뿜어내고 있었죠. 이 세 사람 서로를 보자마자 무언가 강렬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황실을 바로 세우고 백성을 구하자. 그들의 뜻은 하나였습니다. 그날 흐드러지게 핀 복숭아 꽃잎이 봄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다 하늘을 향해 뜨거운 피를 섞은 술잔을 부딪힙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지를 울리는 맹세가 시작됩니다. 성은 다르나 형제가 되기를 맹세하니 한나란 시에 태어나진 못했어도 부디 한나란 시에 죽기를 바라노라.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도원결의입니다. 이때부터 유비의 쌍검, 관우의 청룡 언얼도 장비의 장팔사모는 천하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등장은 혼란의 시대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되었죠. 두 번째 이야기, 혼돈의 시대, 두 명의 야심가입니다. 하지만 영웅들의 앞길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황실의 혼란을 틈타 역사의 무대에 두 명의 거대한 야심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악의 화신 동탁입니다. 그는 황제를 장난감처럼 갈아치우고 백성들을 심심풀이로 죽이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폭정을 일삼았죠. 그의 곁에는 최강의 무장여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새로운 시대의 설계자 조조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이 혼돈을 기회로 본 남자. 바로 조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동탁 암살이라는 엄청난 계획을 세우죠. 조조라는 인물, 정말 입체적입니다. 평화로운 시대에는 유능한 신하, 혼란한 시대에는 간사한 영웅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은 인물이죠. 그의 지략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행군하던 중 물이 떨어져 병사들이 갈증으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조가 꾀를 냅니다. 저 언덕 너머에 거대한 매실 밭이 있다. 달고 신 매실을 생각하며 힘을 내라. 이 말을 들은 병사들은 입에 침이 고여 갈증을 잊고 결국 샘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하죠.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무서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조조는 동탁을 암살하려다 실패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지만 오히려 반동탁 연합군을 결성해 전국 제후들의 맹주로 떠오릅니다. 결국 동탁은 초선이라는 절세미인을 이용한 미인계에 빠져 아들처럼 아끼던 여포의 손에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세 번째 이야기, 와룡, 삼고초려로 세상을 얻다. 동탁이 사라진 후 천하는 수많은 제후들이 할거하는 춘추전국 시대로 돌입합니다. 조조는 북쪽을 평정하며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고 강동에서는 송건이 기반을 닦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 유비는요, 여전히 떠돌이 신세였습니다. 관우, 장비라는 최고의 장수는 있었지만 거대한 판을 읽고 미래를 설계할 두뇌, 즉 책사가 없었기 때문이죠. 와룡, 즉 누워있는 용이라 불리는 천재가 있다. 그를 얻는 자, 천하를 얻을 것이다. 유비는 제갈공명이라는 젊은 책사의 소문을 듣고 그를 얻기 위해 몸소 집신을 신고 초가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2번이나 찾아갔는데도 만나주질 않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유비였다면 어땠을까요? 이 사람은 나랑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했을까요? 아니면 세 번째 문을 두드렸을까요? 한 조직의 리더로서 정말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죠. 유비의 선택은 바로 세 번째에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 유비는 제갈량이 잠에서 낼 때까지 마당에서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마침내 잠에서 깬 제갈량. 그는 유비의 진심에 감동하여 천하를 셋으로 나누어 조조와 송건에 대항해야 한다는 위대한 비전 천하삼분지계를 제시합니다. 유비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기뻐했죠. 이것이 바로 삼고초려와 수어지교의 고사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적벽대전, 불타는 강위의 지략 대결입니다. 이제 천하의 모든 시선은 단 한 곳으로 쏠립니다. 조조가 80만 대군을 이끌고 강동의 송건을 치러 내려온 것입니다. 유비와 송건의 연합군을 다 합쳐도 5만 남짓. 마치 스타트업 연합이 거대 IT 기업에 맞서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모두가 항복을 외칠 때 제갈량이 송건의 진영으로 향합니다. 조조의 군대는 80만이라 하지만 북방 군사들이라 물에서는 싸워본 적이 없고 전염병이 돌아 사기가 꺾였습니다. 지금 싸우지 않으면 천하는 영원히 조조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갈량의 말에 송건과 그의 위대한 장수주유는 결전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삼국지 최고의 하이라이트, 적벽대전의 막이 오릅니다. 주유가 제갈량의 재주를 시험하기 위해 말합니다. 열흘 안에 화살 10만 개를 만들어 오시오. 그러자 제갈량은 웃으며 대답하죠. 열흘이나 필요 없습니다. 사흘이면 충분합니다. 제갈량은 짙은 안개가 낀 날 밤 집단을 가득 실은 배 20척을 이끌고 조조의 진영으로 향합니다.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자 조조는 적의 대군이 쳐들어온 줄 알고 섣불리 나가지 못하고 화살만 퍼붓게 합니다. 안개가 걷혔을 때 배의 양쪽에는 화살이 빼곡히 박혀 있었죠. 무려 10만 개가 넘는 화살을 손 하나 대지 않고 얻은 것입니다. 조조의 신중함을 역이용한 완벽한 심리전이었죠.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화공. 배들을 불태워야 하는데 때는 한겨울. 북서풍만 불어 불을 질러도 오히려 아군 진영으로 불이 덮칠 상황이었습니다. 주유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자
제갈량이 말합니다. 제가 동남풍을 불러오겠습니다. 제갈량은 제단을 쌓고 기도를 올립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힘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오랜 경험과 지식으로 이 지역에서는 가끔 겨울에도 동남풍이 분다는 자연의 이치를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마침내 약속한 날, 거짓말처럼 동남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송건의 노장 황계가 거짓 항복을 하며 조조의 진영으로 접근하고 조조의 배들이 모두 쇠사슬로 묶여 옴짝달싹 못하는 순간 배에서는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조조의 80만 대군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장강은 그야말로 불바다가 되었죠. 바로 이 적벽대전의 불길이 천하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스케일의 지략과 감동적인 이야기가 바로 삼국지의 진짜 매력입니다.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마침내 천하를 셋으로 나눈 영웅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비극적인 운명과 마지막까지 빛나는 지혜가 펼쳐집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1초만 시간을 내어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1800년 전의 위대한 지혜를 현재로 가져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영웅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5번째 이야기, 삼국 정립, 그리고 지는 별들입니다. 적벽대전의 승리로 유비는 형주를 얻고 마침내 총나라를 세웁니다. 이로써 조조의 위나라, 송건의 오나라와 함께 천하는 셋으로 나뉘게 되죠. 제갈량의 천하 삼분지계가 완성된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빛나는 순간은 가장 큰 비극의 시작이기도 했죠. 형주를 지키던 관우가 오나라의 계략에 빠져 목숨을 잃습니다. 어찌 호랑이의 딸을 개의 자식에게 줄 수 있겠는가? 라는 그의 오만함이 화를 부른 것이죠. 의형제의 죽음에 유비는 이성을 잃고 복수심에 불타 오나라로 쳐들어갑니다. 제갈량의 만류도 뿌리친 채 말이죠. 그 소식을 들은 장비는 부하들을 거칠게 다그치다 잠든 사이 부하의 칼에 허무한 최후를 맞습니다. 유비는 결국 복수전에서 대패하고 백제성에서 쓸쓸히 눈을 감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 그는 제갈량에게 아들 유선을 부탁하며 말합니다. 내 아들이 부족하면 그대가 대신 황제가 되어주시오. 제갈량은 눈물을 흘리며 죽는 날까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출사표,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삼국지 후반부는 제갈량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유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북벌, 즉 위나라 정벌에 나섭니다. 출정에 앞서 그가 올린 글이 바로 읽는 사람의 눈물을 쏙 빼놓는 명문장 출사표입니다. 신은 본래 평민으로 선제께서 신을 3번이나 찾아주시니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제갈량의 마지막 상대는 위나라의 사마이. 제갈량 못지않은 지략의 대가였죠. 군량이 부족해 퇴각하던 중 사마이의 15만 대군이 텅 빈 성으로 추격해옵니다. 성 안의 병사는 고작 2,500명.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제갈량은 성문을 활짝 열고 성루에 올라 태연하게 검은고를 연주합니다. 사마이는 생각합니다. 제갈량은 평생 신중한 사람이었다. 저렇게 태어난 것은 분명 거대한 매복이 있을 것이다. 그는 결국 군사를 물리고 제갈량은 검은고 하나로 15만 대군을 물리칩니다. 공성계였죠. 하지만 하늘은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한 사람의 의지가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갈량은 오장원에서의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자신의 명이 다했음을 직감합니다. 그는 진영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거대한 별이 떨어집니다. 삼국지의 영웅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18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덕의 리더십을 보여준 유비, 능력과 실리로 세상을 재편한 조조, 지혜와 충의를 다한 제갈량,
여러분은 어떤 리더를 따르고 싶으신가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삼국지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리더십과 전략, 그리고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는 위대한 교과서입니다. 여러분의 삼국지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북 임팩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